21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주요 후보 4명의 마지막 3차 TV 토론이 오늘 오후 8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립니다. 개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진술이 CCTV와 다르다는 점을 포착한 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 호망되레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축구팀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확정을 축하하는 군중 사이로 차량이 돌진해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끝난 재외선거 잠정투표율은 79.5%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저녁 8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마지막 3차 TV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막판 열기가 뜨거운 대통령 선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대선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4명의 마지막 TV 토론이 오늘 열립니다.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에선 정치 양극화 문제와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예상됩니다. 김문수, 이재명 후보 등은 별도 일정 없이 TV 토론 준비에 매진하는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막판 부동층과 지지층 결집을 위해 사활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책 검증보단 네거티브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형님을 바로 이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입니다. 토론회를 끝으로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만큼 단일화 논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신경전도 한층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이 끝나고 뭐 사퇴할 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하시는 분들 전혀 기대하지 마시라 이런 말. 지금 어차피 단일화라는 것을 계속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면서 지지율 상승을 억누르고 있는 것일 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마지막 TV 토론회는 MBN에서 생중계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클릭 행보에 나섰습니다. 어제 외교안보 구상을 밝히면서 한미 동맹과 실용 외교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역대 민주당 정부가 중점을 뒀던 남북 정상회담은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고 언급했고 보수 진영이 주로 다루던 북한 인권 문제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민 기자입니다. SNS를 통해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고 대학가 유세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남북관계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집에는 기둥도 있고 대들보도 있고 석가래도 있고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그러죠.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요한 추축 중의 하나죠. 보수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국 편향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실용 외교를 주장한 겁니다. 대북 정책 구상도 밝혔는데 취임 직후부터 남북 회담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등 역대 민주당 정부와는 사뭇 결이 달랐습니다. 안보가 경제와 맞닿는 만큼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면서도 당장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에서 언급을 꺼려온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외교안보 구상 발표는 최근 줄어든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의식한 우클릭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는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뜻은 유지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아 유치 성과를 강조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나라를 후퇴시킨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반성하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처음으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연단에 올라 힘을 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평택을 찾은 김문수 후보 옆에 이인재, 손학규 등 전임 경기지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김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청렴도 16등을 1등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역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민주주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대통령 이상으로 본인이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공산당이지 뭐가 공산당입니까? 이 후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선이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김 후보는 경기지사 재임 시절 성과를 부각하며 이 후보와의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최대 승부처 수도권 표심 잡기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이어 김 후보는 경기지사 재임 당시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경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짜 경제와 가짜 경제 대결입니다. 유능한 경제와 선동 경제의 대결입니다. 국민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자적으로 움직이던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 도봉구 유세 현장을 찾아 김 후보와 함께 연단에 올라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함께 막아봅시다. 제가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변수로 꼽히는 단일화 문제는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 목표와 사명이 같다며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가능성은 0%라면서 김문수 후보 사퇴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도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막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결코 다른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개혁신당 전 당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선 완주와 당선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단일화 가능성은 0%라며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다면 김문수 후보가 즉각 후보에서 사퇴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퇴를 하면 되지 내가 국힘하고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재확인하고 싶은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양보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유일한 어떤 그런 1대1 구도의 가능성은 김문수 후보께서 미련 없이 사퇴하시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부정선거론자에 가깝다며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 포퓰리즘에서 자유로운 자신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이때쯤만 본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김어준 씨와 같이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같이 방송도 하고 이랬던 부정선거론자에 가까운 분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전략적으로 투표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MBN과 매일경제가 공동으로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지만 TK 지역에서 과반 지지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맹추격하며 이 두 후보 간 격차는 14.4%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박 우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4.9%를 기록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5.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9.6%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보면 이 후보는 지지율이 2.8%포인트 떨어졌고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2.6%포인트, 2.8%포인트 올랐습니다.
일주일 사이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14.4%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습니다. 지역별로는 TK에서 이재명 후보가 26%를 기록해 지난주 기록했던 30%대가 무너졌고 김문수 후보는 50.9%로 과반 지지를 얻었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지난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10%포인트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3.2%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13.7% 지지를 얻어 지난주 7.6%에 비해 2배 가까이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선 지난 조사와 유사하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꼽았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는 지난주 조사 때보다 비교해 한 자릿수대로 좁혀졌습니다. 계속해서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후보 48.2%, 김 후보 41%를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2%포인트로 지난주 조사보다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후보를 바꿔 이준석 후보와 양자 대결을 하면 이재명 후보 48.2%, 이준석 후보 33.5%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난주 23.7%포인트 차이를 보였던 격차가 14.7%포인트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히는 단일화 필요성을 물었더니 필요하다는 응답이 36.6%,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6.5%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9.5%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단일화에 대한 찬반 입장이 엇비슷했습니다.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김 후보가 42.1%로 23.4%의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로 다가온 사전투표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6.7%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혀 지난 대선과 비슷했습니다. 다만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본투표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황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7.1%였습니다. 사전 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36.7%였는데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사전 투표율 36.9%와 유사한 수치입니다. 총선과 비교하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때 사전 투표율 31.2%보다도 높았습니다. 본 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9.8%를 차지한 가운데 이념 성향이 보수인 응답자는 본 투표일을 선호했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의 70.5%가 본 투표일인 6월 3일에 투표소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0%가 본 투표일을 선호했고 사전 투표일에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응답자는 16.7%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45%가 본 투표일을, 51.9%가 사전 투표일을 선호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이 불특정 교사들에게 대선 특보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됐는데요. MBN 취재 결과 EBS에서 이사를 지낸 한 인사가 이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인사는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SNS 게시글을 꾸준히 올린 행적도 확인됐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다수의 교사들을 대선 교육특보로 임명한 황당한 사건.
과열된 선거전의 일부라고 하기에는 당사자들은 분노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갖고 노는 건가 싶기도 해요. 이래도 우리는 무서워서 아무 액션을 못 취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러는 건가. 내가 언제 뭐 국힘 좋아한다고 해. MBN 취재 결과 과거 EBS 이사를 지낸 A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교원단체인 교총으로부터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총 내부 직원에게 회원 정보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교총 사무총장 출신인 A씨는 지난 2022년 김병수 김포시장의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최근 SNS 행적을 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자로 추정됩니다. 김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 신경전을 벌이던 시기 김 후보가 무섭고 두렵냐고 글을 썼고 김 후보의 대선 홍보 게시글에도 등장합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에는 판사가 대한민국을 사이비 국가로 만들었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총 측은 A씨가 국민의힘 측에 개인정보를 줬는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A씨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특별히 가까웠던 분들하고 연락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연인이야 뭐 어떤 말도 할 수 있겠죠? MBN은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대구에서 차량 경적을 울리며 대선 유세를 방해하다 차량에 선거 운동원을 매단 채 주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에선 SUV가 중앙선을 넘어 차량 석 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창이던 선거운동을 요란한 경적 소리가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건 범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범죄야. 차량이 항의를 무시하고 속도를 내자 매달렸던 선거운동원이 그대로 바닥에 구릅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선거운동원과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우리가 뭐 했는데요? 나오라고 한 것만 있지.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이 과정에서 4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운전자 20대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뒤엉킨 채 부서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인천 도하나들목 인근에서 30대 남성 B씨가 운전하던 SUV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의 택시 등 차량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택시 승객 등 3명도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음주 여부를 비롯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충남 태안군의 교차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대 SUV에 타고 있던 80대와 40대 여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영국 리버풀에선 축제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축구팀 리버풀 FC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축하하던 군중들 사이로 차량이 돌진한 건데요. 부상자 수십 명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현지 경찰은 50대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수 기자입니다. 영국 리버풀 중심가에 멈춘 검은 차 한 대를 경찰 수십 명이 에워쌉니다. 구급대원들은 통제된 도로에 쓰러진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참혹한 현장은 조금 전만 해도 지역 연고 축구팀 리버풀 FC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축하를 위해 대형 퍼레이드가 열렸던 곳이었습니다. 영국 현지 경찰과 언론은 주요 퍼레이드 직후 한 남성이 차량을 몰고 군중 방향으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용의자가 영국 국적이며 리버풀 출신의 53세 백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범행 동기를 비롯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최소 17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리버풀에서 벌어진 끔찍한 장면을 보며 다치거나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어제 경찰에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들의 진술을 분석한 뒤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내란 혐의를 받는 전 국무위원 3인방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낮 12시부터 특수단에 출석해 각각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이들 3명을 다시 부른 건 이들이 앞서 국회나 수사기관, 법정 등에서 밝힌 진술과 특수단이 확보한 계엄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 사이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수단은 특히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건 아닌지 조사에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고 누군가 뒷주머니에 넣어놨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전 부총리도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딱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그냥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 이 전 장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받고 그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이들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검찰이 이틀 전인 지난 일요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은 후원자를 통해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로부터 13차례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명 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 시장과 7차례 이상 직접 만났다며 오 시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차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을 상대로 명 씨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게 맞는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12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시장 측은 혐의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며 명 씨의 허위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반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 시장이 당선되면 아파트 한 채 사주기로 했다는 명 씨 측 주장에 대해 허황된 주장이란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오 시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명 씨에게 여론조사비를 대신 준 것으로 지목된 후원자 김모 씨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명 씨에 대한 2차례 조사와 함께 이번 조사 내용까지 종합해 조만간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자녀의 해외 명문대 진학을 노리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비인가 국제학교는 인기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일부 학교가 시험 정답을 사전에 제공하겠다 제안하고 이를 거절하면 퇴학 조치를 내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학부모 A씨는 당시 초등학생 자녀의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 인천의 한 비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외국어 교육 환경이 일반 초등학교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2년 전 학교 측으로부터 미국 대입 관련 시험 정답을 사전에 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A씨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했는데
황당하게도 자녀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한테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저희는 몇 년치 성적표나 교육 이수 내역이 다 사라진 거예요. 교육청은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학교가 인가조차 받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학교란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해당 학교는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우여곡절 끝에 자녀를 다른 비인가 국제학교로 옮긴 A씨의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는 대놓고 시험 브로커를 연결해 준 겁니다. 프레티지라고 해서 왜 엄마가 원하는 점수 있잖아요. 이거는 좀 더 비싸요. 우리 원하는 점수를 맞춰주고 학교를 가게끔. 이 때문에 학부모와 브로커를 연결해주고 학교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부 비인가 국제학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기분 나쁘죠. 왜냐면 누구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보는데 누구는 입치를 받아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미국 대입시험이란 이유로 우리 교육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문제 해결을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술 취했다고 이제 봐주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주민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 폭력을 휘두른 이들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술 기운을 빌려 폭력을 행사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주취 폭력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분식점. 술에 취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튀김을 바라봅니다. 여주인에게 말을 거는가 싶더니 갑자기 튀김을 한 움큼 집어들어 던집니다. 주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0분 넘게 행패를 부린 이 남성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부분을 파악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하지 마요. 이 남성 역시 구속됐습니다. 최근 더운 날씨로 음주 사건이 더 많아지면서 일선경찰서에선 주치폭력 전담팀까지 꾸렸습니다. 상습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사건이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50% 이상입니다. 또 주치폭력 범죄도 여름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경찰은 주치폭력은 물론 상습 음주운전 등 술과 관련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얼마 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입력 실수로 컵라면이 개당 140원에 팔린 사발면 대란이 벌어졌었는데요. 이후 중고거래 앱에 웃돈을 얹어 이를 되파는 거래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량 묶음 포장된 사발면 36개 묶음을 18,900원에 판매한다는 중고거래글. 시중 판매가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이지만 앞서 개당 140원꼴에 구매했다면 개당 360원에서 460원의 차익을 챙기게 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 실수를 수익 창출 기회로 삼는 일부 소비자들의 행태에 일각에서는 되팔이도 정도껏 하라며 일침을 날리는가 하면 구매를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 고민시 씨를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자 고민시 씨 측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이름이 특정되진 않았지만 고 씨의 개명 전 이름과 나이를 공개하며 고 씨로 추정되는 학폭 폭로글이 올라왔는데요. 중학교 시절 학폭, 금품 갈취, 장애 학생 조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어제 고민시 씨 소속사 측은 대응에 나섰는데요. 학폭 의혹은 명백한 허위로 민영사상 법적 조치에 대한 검토 및 진행에 돌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기 직전 아내 브리지트 여사에게 얼굴을 얻어맞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5일 동남아 순방 첫 방문국인 베트남에 도착한 순간이었는데요. 비행기 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뒤쪽에서 대화를 나누던 마크롱 대통령. 갑자기 붉은 소매의 손이 얼굴에 날아듭니다. 그리고 잠시 뒤 등장한 붉은 소매의 주인공. 바로 브리지트 여사였는데요. 얼굴이 뒤로 젖혀질 정도의 강도였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내려왔고
브리지트 여사는 대통령의 팔짱 제안도 슬쩍 외면합니다. 영상이 퍼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가정폭력이다, 분노의 어퍼컷이다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퍼지는 논란에 대통령실은 부부의 무해한 싸움이라는 해명을 내놨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프랑스 정부가 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예술 공로 훈장 코망데르를 받았습니다. 조수미 씨는 상상 이상의 영예이고 정점에 도달한 것 같다며 기쁨을 전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프랑스 문화의 권위와 품격을 상징하는 오페라 극장에서 열린 프랑스 정부 훈장 수훈식.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최고 영예인 코망데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은 탁월한 창작 활동을 펼치거나 프랑스 문화의 위상을 드높인 인물에게 프랑스 정부가 주는 훈장입니다. 훈장 종류는 코망데르와 오피시에, 슈발리에 등 3개로 나뉘는데 코망데르는 최고 등급입니다. 한국인이 이 훈장을 받은 것은 14년 전 지휘자 정명훈 씨 이후로 2번째입니다. 올해는 프랑스의 전 한국계 문화장관인 플레르 펠레릉 씨가 조수미 씨에게 훈장을 직접 수여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명지휘자 카라얀이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극찬한 조 씨. 1986년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데뷔한 조 씨는 프랑스 등 유럽 전 지역에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한국음악가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국제 콩쿠르를 프랑스에서 열며 프랑스와의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조 씨는 저만의 기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성악가 조수미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미 국제 콩쿠르의 우승자들과 함께 조수미 씨는 다음 달에 국내 관객들을 만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요즘 수입산 닭고기 쓰는 닭강정이나 순살 치킨집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 재료인 브라질 닭고기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뛰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태국산 등의 수입을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달걀값까지 오르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다양한 맛의 닭강정이 군침 도는 자태를 뽐냅니다. 하지만 가게 사장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브라질의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창궐하면서 주 재료인 브라질산 닭고기의 국내 수입이 지난 17일부터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까지는 좀 더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인상하는 생각해봐요. 순살 닭강정 등 뼈 없는 치킨은 보통 수입산으로 만드는데 브라질산이 전체 수입량의 85%를 차지합니다. 킬로그램에 5,000원 정도 하던 브라질 닭고기값 역시 열흘 만에 10,000원 가까이로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태국산 닭고기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브라질산보다는 1.5배 정도 비싸지만 순살 형태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닭고기 가격이 올라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태국산 닭고기를 들여올 때 관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닭고기 파동과 별개지만 계란 가격도 뛰고 있습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기며 작년보다 5%나 올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한숨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OTT나 SNS 등을 통해 화려한 볼거리가 많아진 요즘, 익살스러운 모습과 행동으로 순수한 웃음을 주는 광대가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들에게도 웃음을 주고자 했던 한 광대의 뜻을 기리기 위해 퍼레이드가 열렸다는데요. 페루로 가봅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광대들이 흥겹게 폭죽을 쏘며 행진합니다. 알록달록 화려한 옷에 수녀복을 입은 광대까지 각양각색 광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광대의 날을 맞아 퍼레이드가 열린 겁니다.
페루의 광대들은 매년 5월 25일을 광대의 날로 정해 가난한 사람들의 광대로 알려진 토니 페레히를 기념하고 있는데요. 그는 1980년대 리마의 빈민가를 돌아다니며 웃음을 주었다고요. 페루엔 약 20만 명의 광대가 활동 중인데 5월 25일을 공식 광대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네요.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맘때 중국은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나쁜 기운을 막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단오절마다 챙겨 먹는 향긋한 음식이 있다고 하네요. 줄지어 선 채 낚싯대를 들이우는 사람들. 물가도 아닌데 뭘 낚으려는 건가 했더니 댄잎으로 싼 음식이라는데요. 중국 전통 음식 중 하나인 쫑즈라고 합니다.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단오절 연휴를 기념해 쫑즈 낚시 대회와 만들기 대회가 열린 건데요. 쫑즈는 찹쌀과 밤, 배추 등 다양한 속재료를 댄잎에 싼 뒤 찬물에 삶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죽통밥처럼 대나무 향이 쌀에 은은하게 배어든다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긴 목에 분홍빛 깃털과 피부가 매력적인 홍학.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동물 중 하나죠. 그런데 언젠가 이 홍학을 못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백 마리에 달하는 분홍빛깔의 홍학무리. 물 위에서 몸을 다듬고 먹이를 찾으며 생명을 이어가는 홍학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홍학 서식지인 습지에 하수가 흘러들면서 녹조과잉으로 먹이 구하기가 어려워졌고요. 특히 중요한 번식지 중 하나였던 남아프리카의 캄퍼스댐으로도 하수가 흘러들어 번식까지 힘들어진 겁니다. 홍학은 멸종 준위기종으로 현재 전 세계에 200에서 300만 마리가 남은 걸로 추정된다는데요. 홍학의 번식지는 이제 아프리카와 인도를 합쳐 겨우 6곳에 불과하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오늘부터 예비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 사고를 낸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동의해야만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방문하거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해당 주택의 보증금지 대상 여부와 최근 3년 동안 임대인이 보증공사에 진 채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6,168가구로 월간 기준으로는 올해 최대 규모로 공급됩니다. 서초구 신반포 4지구 재건축과 동대문구 휘경 3구역 재개발 등 대단지 입주 시기가 맞물린 결과인데 공급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나옵니다. 헬스장의 갑작스런 폐업 통지로 장기 이용권을 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부터 헬스장을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내용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지난달 세계 최초로 로봇 마라톤 대회를 열었던 중국이 이번엔 로봇 격투 대회를 열었습니다. 사람처럼 주먹을 날리고 발차기까지 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로봇 기술력을 또 한 번 과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사람을 대신해 사각의 링에서 권투를 하는 로봇들의 대결을 담은 영화 리얼스틸입니다. 지난 2011년 영화에서나 상상했던 모습이 현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헤드기어와 장갑을 착용한 로봇 2대가 서로를 응시합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서로를 향해 펀치를 날리고 발차기를 주고받습니다. 난타전을 벌이다 서로 얼싸안자 심판이 떼어놓는 모습은 꼭 사람의 격투 장면 같습니다. 受的话就是很爽，机器铁与铁碰撞之后，那个声音听起来是很震撼的。然后我也 다만 격투 기술은 영화 속 무술 고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혼자서 스텝이 뒤엉켜 쓰러지거나 발차기를 내놓고 본인이 넘어지기도 했고 허공에다 연타를 날린 뒤 중심을 잃고 링 밖으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팔과 다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로봇에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也让我大开眼界了，没想到这个我们现在我们国家这个机器人啊，能做出这么灵活的动作。我觉得以后在各个 모두 4개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영화에서처럼 조종사가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휴머노이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면서 로봇이 20km 이상 뛸 수 있다는 걸 입증한 중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선 싸움을 하면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比拼耐力与速度，那么格斗比赛则对机器人的灵活性与平衡性提出了更高的要求。 중국이 최근 잇따라 로봇 기술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것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기술 자립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초여름의 문턱에서 날이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더 높겠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 30도에 육박하면서 본격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오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오후 한때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5mm 안팎, 그 밖에 영남 내륙으로는 5에서 20mm가 내리겠고요. 특히 오늘 울산과 경남 내륙은 소나기가 내리면서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5.7도, 청주가 16.6도, 창원 1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과 대구 일제히 27도까지 오르겠고 아직은 습도가 낮아서 더위 불쾌감은 덜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과 모레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